일반 분들은 마그네슘을 그냥 아무 때나 드십니다. 아침에 칼슘이랑 같이 먹고 밥 먹고 바로 먹고 심지어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저희처럼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미네랄 균형과 몸의 반응을 연구해온 이준혁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영양 상태를 분석하고 개선해 왔는데요. 같은 마그네슘을 드셔도 어떤 분은 잠이 편해지고 다리쥐도 사라지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어지럽고 심장이 불편해지십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드셨느냐 그것뿐입니다. 요즘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잠 안 온다고, 다리에 쥐 난다고, 눈 떨린다고 드시는데 대부분 그냥 약국에서 사서 아무렇게나 드세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마그네슘은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되고 제대로 드시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습관 몇 가지예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복용 습관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여러분에게 약이 될지 위험이 될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그네슘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제 지인 중에 장모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이신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쥐가 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그래서 누가 마그네슘이 좋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국에서 사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대요. 쥐가 덜 나고 잠도 좀 더 푹 주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핑 돌아서 한참 서 있어야 했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70대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까지 나는 거예요. 그제야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게 전화를 하셨죠. 제가 드시는 거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칼슘 영양제 있죠. 종합 비타민 있죠. 변비 때문에 드신다는 마그네슘 들어간 분말도 있고요. 거기다 따로 사신 마그네슘까지. 네 가지를 동시에 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까 모든 제품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1200mg 가까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권장량이 300에서 400mg인데 거의 3배를 드신 거죠. 게다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니까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까지 겹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모님 사례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마그네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성분 확인해서 중복 안 되게 조정했고요.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따로 드시게 했습니다. 양도 하루 350mg으로 줄였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2주 지나니까 잠도 훨씬 안정적으로 주무시고 쥐도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같은 마그네슘인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그네슘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좋다는 건 아시는데 제대로 드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실수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왜냐하면 둘 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흡수될 때 같은 경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겁니다. 국내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각각의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데 제대로 흡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아침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우유랑 같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유 때문인가 싶어서 우유를 끊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알고 보니 칼슘과 마그네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제가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속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분리해도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칼슘 보충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최소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드세요. 아침에 칼슘 드셨으면 저녁에 마그네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드신 직후에도 바로 마그네슘 먹지 마세요. 유제품엔 칼슘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칼슘이랑 마그네슘 한꺼번에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간을 분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배부른 직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약 챙겨 먹으려고 식탁 위에 놓아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드시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벽에 자극이 커져요. 특히 산화 마그네슘 형태는 더 그래요. 위산과 반응하면서 가스도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해외의 노년 영양 연구 논문을 보면요.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가 식후 섭취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72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점심 먹고 바로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계속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시는 시간을 바꿔드렸어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끝나고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복부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공복이나 약간 속이 비었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탄산수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랑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피하셔야 해요. 산성 음료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냥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세요? 밥 먹고 바로 드시진 않으시죠? 세 번째는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바로 용량을 늘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나 다른 영양소들처럼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천천히 쌓이면서 서서히 작용하는 겁니다. 일주일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2알씩 드시고 또 안 된다고 3알씩 드시는 분들 계세요. 미국에서 진행된 노년기 영양 보충 연구를 보면요. 급격하게 용량을 늘렸을 때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최민호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한 달 먹어도 다리 쥐가 계속 난다고 하루에 2배로 늘려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설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을 하루에 5-6번씩 가시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셨죠. 마그네슘 과다 섭취의 가장 흔한 증상이 설사예요.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양을 늘리면 이 효과가 더 강해지니까 설사를 하는 겁니다. 최민호님은 원래 용량으로 다시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졌어요. 마그네슘은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같은 용량으로 드셔야 해요. 그래야 몸이 적응하고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거나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드셔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형태를 바꿔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절대로 임의로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용량 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네 번째는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많은 약물들과 영향을 주고받아요. 특히 노년기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 심장약 등등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그네슘이 이런 약들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약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 진행된 고령자 복합 복용 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가 생긴 사례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상호작용 때문이었어요. 74세 이순자님은 혈압약을 드시는데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혈압약도 같은 작용을 하니까 둘이 합쳐지면서 혈압이 너무 낮아진 거죠.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측정해 보니 90에 6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위험해요. 제가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상담을 통해 용량도 조절했더니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약과 똑같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들 목록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모르고 중복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아요. 아까 장모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은 정말 많은 제품에 숨어 있어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고 칼슘 영양제에도 들어있고 변비약에도 들어있고 수면 보조제에도 들어있어요. 심지어 일부 소화제에도 들어있죠. 국내 시판되는 종합 영양제를 조사해 보니 40% 이상이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69세 오정호님은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하루에 1400mg을 섭취하고 계셨어요. 종합 비타민에서 100, 칼슘 영양제에서 200, 따로 사신 마그네슘에서 400, 변비용 분말에서 700.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이 들어간 거예요. 권장량이 300에서 400mg인데 거의 4배를 드신 거죠. 이 정도면 설사는 기본이고 심장 두근거림, 혈압 저하,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오정호 님도 가끔 숨이 차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드시는 모든 제품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뒷면에 보면 영양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더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 총량이 400mg을 넘으면 조정하셔야 해요. 특히 변비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 이미 거기서 상당한 양을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 또 마그네슘 영양제까지 드시면 과다 섭취가 되는 겁니다. 꼭 총량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총량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싸다고 유명하다고 사시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형태가 정말 중요해요.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각각 특성이 달라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은 낮지만 변비 개선 효과가 있어요.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좋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위장 자극이 적고 수면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왜 마그네슘을 드시는지에 따라 형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변비 때문에 먹는데 글리시네이트를 사면 효과가 별로예요. 다리 쥐 때문에 먹는데 산화 마그네슘을 사면 설사만 하게 되고요. 76세 정미경님은 잠이 안 와서 마그네슘을 사셨는데 산화 마그네슘을 사신 거예요. 한 달 먹어도 수면엔 별 도움이 안 되고 설사만 계속하니까 마그네슘은 나한테 안 맞는다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졌다고 하세요. 이렇게 형태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드시는 마그네슘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형태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활용하는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확인한 안전한 마그네슘 활용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영양제보다 음식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견과류 있잖아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것들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만 드셔도 100mg 정도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녹색 채소도 좋아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거요. 이게 왜 좋으냐면 엽록소 구조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거든요. 콩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에요.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이런 걸 매 끼니마다 조금씩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은 채워져요. 그럼 영양제로는 나머지만 보충하면 되는 거죠. 과다 섭취 위험도 확 줄어들고요. 그런데 대부분 음식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영양제만 드세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음식으로 먼저 채우고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맞아요.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식단부터 점검합니다. 견과류 드세요? 녹색 채소 드세요? 콩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이런 음식들을 거의 안 드신다면 먼저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리얼에 아몬드 몇 알 넣고 점심에 샐러드 곁들이고 저녁에 콩 반찬 하나 더하고 이렇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량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영양제를 추가하는 겁니다. 식사에서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아니시라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원칙은 시간 활용이에요. 전문가들은 마그네슘을 주로 저녁 시간에 드세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드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제 경우엔 저녁 식사 2시간 후, 그러니까 대략 밤 9시쯤 드세요. 그럼 11시쯤 자리에 누울 때쯤 마그네슘이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런데 낮에 드시면 어떤 분들은 약간 졸릴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드실 때나 용량이 높을 때 그래요. 그래서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은 저녁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다만 변비 개선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건 목적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시면 돼요. 수면이나 근육 이완이 목적이면 저녁, 변비 개선이 목적이면 아침이요. 한 가지 더 처음 시작할 땐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저녁에 200mg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지켜보는 거예요. 괜찮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효과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달 후에 300mg으로 올려보고요. 여러분은 마그네슘 저녁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안 드셔봤으면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기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무도 안 하세요.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께 꼭 노트를 하나 만들라고 해요. 거기에 뭘 적냐면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그날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그네슘 300mg 저녁 9시에 먹었다. 밤에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 편했다. 이 정도만 적어도 돼요. 이걸 2주, 한 달 계속하면 패턴이 보여요. 어느 날 용량을 좀 늘렸더니 설사했다. 이런 게 기록에 남으니까 다음엔 그 용량은 피하게 되죠. 시간을 바꿨더니 수면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기록이 없으면 그냥 느낌만 믿게 돼요. 느낌은 정확하지 않아요. 75세 한상민님은 제가 기록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시니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한 달 기록을 보니까 확실히 저녁에 드셨을 때가 낮에 드셨을 때보다 수면이 좋았고 300mg이 본인에게 딱 맞는 용량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구가 바로 기록이에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날짜, 시간, 용량, 몸 상태. 이 네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주기적인 휴식기예요. 많은 분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요. 1년, 2년, 3년 쭉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똑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적응해 버려요.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3개월 먹고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주기를 만들어요. 쉬는 동안 몸이 리셋되면서 다시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물론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드시는 경우예요. 만약 심한 마그네슘 결핍이 있거나 특정 증상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주기적으로 쉬는 게 좋아요. 쉬는 동안엔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거예요. 견과류, 녹색 채소, 콩류로 기본 필요량을 채우고요. 그러다가 2주 지나면 다시 영양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의존하지 않고 효과도 계속 유지돼요. 여러분, 쭉 먹고 계신가요? 그럼 한 번쯤은 쉬는 기간을 가져보세요. 3개월마다 2주씩만이라도요. 5번째 원칙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드시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잠이 좋아졌다, 다리 쥐가 줄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마세요. 속이 좀 불편하다, 대변이 묽어졌다, 어지럽다. 이런 신호들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용량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시간을 조정해야 해요. 참고 계속 드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71세 윤석호님은 마그네슘 드시고 며칠 후부터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2주를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다가 휘청거려서 넘어질 뻔하신 거예요.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바로 좋아지셨어요. 몸이 그 용량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 무시하셨던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넘어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몸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귀 기울이세요. 좋다고 하면 계속하시고 싫다고 하면 바로 조정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마그네슘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음식 먼저, 시간 잘 맞추고,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쉬고, 몸 신호 잘 듣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잘못된 방식이 뭐였죠? 칼슘이랑 같이 먹고 밥 먹자마자 바로 먹고 효과 없다고 용량 막 늘리고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 생각 안 하고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 거 모르고 중복으로 먹고 형태도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사는 것. 이 6가지였어요. 이렇게 드시면 마그네슘이 약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어지럽고 설사하고 심장 두근거리고 혈압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드시면 어떻게 되죠? 잠이 편해지고 다리 쥐가 사라지고 몸이 이완되고 변비가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져요. 같은 마그네슘인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째, 음식으로 먼저 채우세요. 견과류, 녹색 채소, 콩류 매 끼니마다 조금씩. 둘째, 시간을 잘 맞추세요.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좋아요. 셋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용량, 몸 상태 간단하게라도 적으세요. 넷째, 주기적으로 쉬세요. 3개월 먹고 2주 쉬고 이런 사이클 만드세요. 다섯째, 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불편하면 바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칼슘이랑 최소 4시간 간격 두기, 식후 바로 먹지 않기, 임의로 용량 늘리지 않기, 다른 약 확인하기, 총량 계산하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드시는 모든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서 더해보는 거예요. 총량이 400mg 넘으면 조정하시고요. 그것만 해도 오늘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성분표 확인, 총량 계산, 이거 오늘 저녁에 꼭 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 종류별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등등 형태가 진짜 많거든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목적에 맞는지 어떤 분들한테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증상별로 어떤 형태를 선택하면 좋은지, 흡수율은 어떻게 다른지, 가격 대비 효율은 어떤지까지 다 비교해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실수 중에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